저는 이지호입니다. 45의 나이에 반지하 작업실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죠.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입니다. 한때는 전도 유망한 조각가였어요. 제 손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갤러리에 걸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인테리어 목공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작업실 한쪽 구석에는 천으로 덮인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15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손댔던 작품이에요. 완성하지 못한 채 멈춰버린 조각상이죠. 가끔 그 천을 걷어내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건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징하는 유물 같은 거니까요. 아빠, 물 좀 주세요. 아들 이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15살 아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준이는 희귀 혈액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명이에요. 한 달에 약값만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죠. 잠깐만 금방 갖다 줄게.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따릅니다. 손이 떨려요. 요즘 이준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거든요. 얼굴은 창백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집니다. 물컵을 들고 돌아왔을 때 이준이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녀석은 언제나 이래요. 자기가 아픈데도 저를 먼저 걱정하죠. 15살 아이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준아,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괜찮겠니? 네, 갈 수 있어요. 이준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가 아들의 팔을 잡아줬어요. 이렇게 가벼운 몸을 지탱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15만 원. 다음 주 목공 일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버텨야 하는 돈입니다. 이번 달 약값은 아직 절반밖에 내지 못했죠. 아빠,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될까요? 이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할 일은 건강해지는 거야. 그것만 생각해. 하지만, 준아.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자존심도 자부심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아버지로서의 당당함이죠. 15년 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선택이었어요. 그 사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홀로 이준이를 키워왔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준이는 제 전부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담당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 선생님, 이준 군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 의사의 손이 떨려 보였어요. 아니, 제 눈이 떨리고 있었던 거죠.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식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SH 바이오텍에서 나온 신약이 필요해요. 문제는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알아요. 돈 얘기겠죠.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신약 비용은 별도고요. 3천만 원. 제게는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어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죠. 이준이를 살려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그날 밤 저는 작업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준이는 힘들게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문득 이준이의 침대 옆 선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곰 인형이 놓여 있었죠. 이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했던 인형이에요. 저는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인형 밑바닥이 찢어진 걸 발견했죠. 그 안에서 무언가 차가운 게 만져졌습니다. 은색 열쇠고리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열쇠고리는 15년 전 그분이 제게 주셨던 거예요. 서연이 아버지 SH 바이오텍 창업주였던 한 회장님이요. 지호군, 이걸 가지고 있게.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야.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냥 작별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열쇠고리를 뒤집어 보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화는 시작이다. 그리고 그 아래 숫자 하나. 0이었어요. 단축번호일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눌러본 적 없는 번호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준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하니까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누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15년간 지켜온 약속이 무너지겠죠. 하지만 아들의 생명 앞에서 약속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0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차갑고 낯선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죠. 서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어요. 이준희가.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전화를 끊은 직후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방금 제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15년간 지켜온 침묵을 단 몇 초 만에 깨트려 버렸습니다. 손에 쥔 열쇠고리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침대에서 이준희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달려갔죠. 이준희는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감싸고 있었어요. 준아, 어디가 아파? 배가 아파요. 이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체온계를 가져왔죠. 38도 5. 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아빠가 해열제 가져올게. 약통을 뒤지는데 손이 떨렸어요. 해열제가 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약국에 가서 사야 하는데 돈이 또 들겠죠. 이준희에게 약을 먹이고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아들이 겨우 잠들었어요. 하지만 숨소리가 가빠 보였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이준희의 호흡을 지켜보며 밤을 지새웠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준희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상치 않은 기침이었습니다. 캑캑. 이준희가 입을 가리고 기침했어요. 손을 치우자 빨간 핏방울이 보였습니다. 준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준희의 코에서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들의 눈이 풀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괜찮아, 괜찮을 거야. 저는 이준희를 안아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구급차를 불렀죠.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시 관악구. 빨리 좀 와주세요. 구급대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준희는 제 품에서 점점 힘이 빠져갔어요. 준아, 눈 떠. 아빠 봐. 아빠. 저. 괜찮아요. 이준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저를 안심시키려는 거예요. 15살짜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평생처럼 느껴졌어요. 이준희를 들것에 눕히며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열이 나고 토열을 했어요. 코피도 나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송하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이준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약하게 들렸죠. 버텨줘, 준아. 제발. 병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의사들이 이준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준희의 피였죠. 이지호 보호자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예요. 이준희는 어떻게 됐나요?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해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혈소판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골수 이식이 필요한 상태예요. 골수 이식이요? 네. 그리고 SH 바이오텍에서 개발한 신약이 필요합니다. 이 약이 없으면 이식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또 SH 바이오텍입니다. 운명처럼 그 이름이 따라다니네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술비만 2,500만 원입니다. 신약 비용은 한 회 투여에 500만 원이고 최소 6번은 맞아야 해요. 5,500만 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수술을 해야 해요. 이번 주요? 더 늦으면 이준 군의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의사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이준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이 보였어요.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이준아, 아빠가 꼭 살려줄게. 주머니에서 은색 열쇠고리를 꺼냈어요. 미화는 시작이다. 한 회장님은 이미 아셨던 걸까요? 언젠가 제가 이 번호를 누를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거라는 걸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지호 씨 맞습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톤이었죠. 네, 맞는데요. 저는 SH 바이오텍 비서실의 정민정입니다. 한서연 대표님께서 오늘 오후 2시에 병원으로 방문하신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서연이가 온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10년 만입니다. 15년 만에 서연이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제 손에 쥐어진 열쇠고리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죠. 이틀간 잠을 못 잔 티가 역력했어요. 수염도 까칠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하지만 낡은 작업복 차림의 제 모습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15년 전 깔끔한 슈트를 입고 갤러리를 누비던 조각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2시가 되자 병원 입구에 검은색 리무진이 멈춰섰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다리가 먼저 보였죠. 그리고 서연이가 내렸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15년이란 시간이 무색하게 서연이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빛나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뒤로 넘긴 머리, 차갑게 빛나는 눈빛.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서연이는 곧장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뒤따라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죠. 이지호. 서연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존댓말도 없었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요. 서연아. 한서연 대표라고 부르세요.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는 어디 있죠? 중환자실에. 안내하세요. 서연이는 제 대답도 제대로 듣지 않고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를 따라갔어요. 복도를 걷는 서연이의 뒷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어요. 서연이는 유리창 너머로 이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서연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입술이 떨렸죠.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어졌어요. 이름이 뭐죠? 이준이에요. 이준. 나이는? 15입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계산하고 있는 거겠죠. 15년 전 일들을요. 담당 의사를 만나야겠어요. 서연이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재빨리 움직여 담당 의사를 불러왔죠. 의사 앞에 선 서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CEO의 위험이 물씬 풍겼어요. 정확한 진단명과 필요한 치료를 말씀해 주세요.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골수 이식이 시급한 상태고요. SH 바이오텍 신약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RB-307이 필요합니다. 그 약이 있어야 이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뭔가 지시했죠. 민정 씨, 본사에 연락해서 RB-307 긴급 공급 승인 받으세요. 그리고 이 병원 최고 전문의팀 구성하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비서가 전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모든 게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아이는 특실로 옮기세요. 비용은 SH 바이오텍에서 처리할 겁니다. 서연이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사가 떠나자 서연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빛이었죠. 따라오세요. 서연이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둘만 남게 됐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년.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만이네요, 이지호 씨. 서연아, 나는 한서연 대표라니까요. 서연이가 돌아서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눈에서 차가운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당신이 사라진 지 15년이 지났어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났죠. 연락 한 번 없었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그 아이가 정말 당신 아들이에요? 그래요. 어머니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비웃듯 웃었어요. 그렇군요. 저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아이까지 낳았네요. 아니야, 서연아. 사정이. 사정이요? 무슨 사정이 있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나요?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어요.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날 저는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연락 한 번 없더군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15년이 지워지나요? 서연이는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15년간 지켜온 비밀을 지금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 치료는 제가 책임질게요. 서연이가 다시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CEO의 얼굴로 돌아온 거예요.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고 필요한 약도 모두 공급하겠어요.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맙다는 말도 필요 없어요. 이건 사업이니까요. 사업? 네. SH 바이오텍의 신약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서연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 치료가 끝나면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이와 함께 멀리 가세요. 서연이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이지호 씨. 응? 제발. 다시는 저를 서연아라고 부르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상담실에 홀로 남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제 미안함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15년이란 시간은 너무 길었고 그 상처는 너무 깊었으니까요. 이준희는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넓고 깨끗한 병실이었어요.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반지하 작업실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저는 이준희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색은 조금 나아 보였죠. 환자분 보호자이십니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치료비 관련해서 서명하실 게 있어서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특실 입원비, 전문의 진료비, 신약 공급비. 금액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치료비만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건 전부 SH바이오텍에서 부담한다고 들었는데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호자님은 그냥 확인 서명만 하시면 돼요. 서명란에 펜을 댔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서연이의 돈으로 아들을 살리는 게요. 보호자님? 아, 네. 죄송합니다.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준이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간호사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질비하게 서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SH바이오텍 본사겠죠.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미화는 시작이다. 이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빠. 이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침대로 다가갔어요. 준아, 깼구나. 이준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지만 곧 저를 알아봤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특실로 옮겼어. 이준이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아빠, 이런 방은 너무 비싸지 않아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준아. 저는 이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나을 생각만 해. 나머지는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이준이는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이 녀석은 자기가 아픈데도 저를 걱정하네요. 아무 일도 없어. 아빠는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아빠 눈이 빨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준이는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아빠, 제가 짐이 되는 거죠? 무슨 소리야? 아빠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알아요. 저 때문에 조각도 못 하시잖아요. 준아, 가끔 생각해요. 제가 없으면 아빠가 더 행복할까 하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이준아,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너는 아빠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 때문에 아빠는 살아가는 거야. 아빠, 조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너만 건강하면 돼. 이준이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15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이준이를 바라봤고 이준이는 서연이를 올려다봤죠. 안녕하세요. 이준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예의 바른 아이예요. 안녕.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준이에게 다가왔어요. 이름이 이준이라고 들었어. 네, 맞아요. 많이 아팠구나. 서연이가 이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준아, 이분은.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서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나는 한서연이야. SH바이오텍 대표지. 아, 저희 아빠가 말씀하신. 그래. 내 치료를 도와주러 왔어.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이준이도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가 제 병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걱정하지 마. 최고의 의료진이 널 치료할 거야. 서연이는 한동안 이준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서연이를 금방 따르는 것 같았어요. 이준아, 좀 쉬어야겠다. 나는 내 아빠랑 잠깐 이야기할게.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죠. 복도에 선 서연이는 다시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애는 착하네요. 응, 착한 아이야. 닮았어요. 뭐가? 당신을요. 서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이지호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 아이 치료비를 전액 제가 댈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또 조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무슨 조건인데요? 이준이 완치 후 친자 확인을 할 거예요. 친자 확인? 네. 만약 이준이가 제 아이라면. 서연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양육권을 저한테 넘기세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이준이를 제대로 돌볼 능력이 없잖아요. 저한테 맡기면 최고의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요. 서연아, 그건 생각해보세요. 이준이의 미래를 위해서요. 서연이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양육권을 넘기라고요? 이준이를 포기하라는 말인가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죠. 아버지로서의 자존심과 아들의 생명 사이에서 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준이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SH바이오텍에서 공급한 신약 덕분이었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할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양육권을 넘기라는 말이요. 아빠,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이준이가 침대에 앉아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한서연 대표님이 오늘도 오신대요. 어제 재미있는 책도 사다 주셨거든요. 이준이는 서연이를 완전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서연이는 이준이에게 헌신적이었으니까요. 매일 병실을 찾아와 이준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책도 사다 주고 좋아하는 음식도 물어봤죠. 마치 진짜 어머니처럼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준이에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이준아, 안녕. 대표님. 이준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오늘은 기분이 어때? 훨씬 좋아요. 아까 혼자 화장실도 다녀왔어요. 잘했어. 점점 나아지고 있구나. 서연이는 이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눈짓을 했어요. 밖으로 나가자는 신호였죠. 준아,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네, 아빠.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연이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요? 회사에서 소문이 났어요. 제가 사생활을 숨겨왔다는 소문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제 남편이에요. 서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찌릿했어요. 오혁진이 이사들에게 흘렸어요. 제가 혼외 자식을 키워왔다고요. 그게 무슨 경영권 싸움이에요. 오혁진은 제 약점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SH바이오텍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오늘 긴급 이사회가 열려요. 제 CEO 자리가 위험한 상황이죠. 서연아, 미안해. 내가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소용없어요. 서연이가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지호 씨 선택하세요. 선택? 이준이를 저한테 맡기고 당신은 사라지세요. 그럼 제가 이준이를 제 아들로 입적시킬게요. 그건 아니면 지금 당장 이준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가세요. 치료비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거예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흘 드릴게요. 사흘 안에 결정하세요. 서연이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미화는 시작이다. 이 문구가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지호 씨입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오만한 톤이었죠. 네, 맞는데요. 저는 오혁진입니다. SH바이오텍 CEO죠.
서연이의 남편이었어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건가요? 당신 때문에 제 아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더군요. 오혁진의 목소리에서 비웃음이 섞여 나왔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해결이요? 내일 오전 10시 SH 바이오텍 본사로 오세요. 제안 하나 드리죠. 무슨 제안인데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아, 그리고 이지호 씨. 오혁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드님 치료가 계속되길 원하신다면 꼭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SH 바이오텍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6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로비로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혁진 이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경비원은 전화로 확인하더니 방문증을 건네줬어요. 45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45층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복도가 펼쳐졌죠. 끝에 CO실이라고 쓰인 문이 보였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잘 빗어 넘긴 머리, 고급스러운 정장, 차갑게 빛나는 눈빛. 오혁진이었습니다. 이지호 씨군요. 앉으시죠. 오혁진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오혁진은 책상에서 일어나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저를 내려다봤죠. 차는 드릴까요? 됐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시죠. 급하시네요. 오혁진이 비웃었습니다. 좋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당신과 그 아이 당장 사라지세요.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한테서 떨어지라는 겁니다. 15년 만에 나타나서 우리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오혁진이 냉소를 지었어요. 당신 때문에 서연이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사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소문을 퍼뜨린 거잖아요. 뭐 사실이니까요. 오혁진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사라지면 당신 아들 치료비는 제가 계속 대줄게요. 하지만 거부하면 당장 오늘부터 신약 공급을 중단합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럴 순 없어요. 이준희는 그 약이 없으면 죽죠. 알고 있어요. 오혁진이 웃었습니다. 악마 같은 웃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아들의 생명이냐 아니면 쓸데없는 자존심이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오혁진 씨. 왜요? 이준희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무릎 꿇을게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준희만은. 오혁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지호 씨, 당신 정말 한심하네요. 15년 전 조각가의 자존심은 다 어디 갔어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좋아요. 그렇게까지 하시니 기회 하나 더 드리죠. 오혁진이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제 앞에 떨어졌어요. 그 안에 계약서가 있어요. 서명하고 나가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읽었죠. 양육권 포기 각서였어요. 계약서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본인 이지호는 아들 이준에 대한 모든 양육권을 포기하며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오혁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어요. 요구가 아니에요. 선택지를 드린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럼 병원 나가세요. 간단하잖아요. 오혁진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더니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이지호 씨, 현실을 보세요. 당신은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목공이에요.
아들 하나 제대로 치료할 돈도 없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다르잖아요.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들이 죽어요. 오혁진이 돌아섰습니다. 차갑게 웃고 있었죠. 사흘 드릴게요. 그때까지 서명해서 가져오세요. 저는 계약서를 구겨 쥐고 일어났습니다. 오혁진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호 씨? 돌아보니 나이든 남자가 서 있었어요. 6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김태준입니다. 한 회장님의 오랜 비서였죠. 한 회장님. 서연이 아버지를 말하는 거였어요. 아, 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태준은 저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죠. 이지호 씨를 찾고 있었어요. 15년 동안요. 저를요? 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게 있거든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15년 전 일을 아셨어요. 오혁진이 서연 양과 이지호 씨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걸요. 그걸 아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지호 씨를 부르셨던 겁니다. 떠나달라고요. 김태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딸을 지키고 싶으셨어요. 오혁진의 계략에서요. 하지만 당시엔 증거가 없었죠. 그래서 저를 희생시킨 거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괴로워하셨어요. 김태준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지호 씨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이게 뭡니까? 편지와 열쇠예요. 회장님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어요. 지호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자네는 돌아온 거겠지. 그리고 아마 힘든 상황일 게야. 자네를 떠나보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를 거야.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네. 오혁진은 위험한 사람이야. 그는 서연이를 이용해 회사를 차지하려 하지. 자네에게 열쇠고리를 줬던 걸 기억하나? 그 문구미화는 시작이다의 의미를 이제 알려주겠네. 자네가 만들던 조각상을 기억하는가? 서연이와 함께 작업하던 그 작품 말일세. 그 안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네. 자네와 서연이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지킬 열쇠가. 부디 용서해주게. 그리고 서연이를 지켜주게. 한승민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각상이요? 네. 회장님께서 이지호 씨의 작업실을 보존해 두셨어요. 15년 동안요. 뭐라고요? 작업실 월세를 회장님이 계속 내셨습니다. 익명으로요. 충격이었어요. 제가 살던 반지하 작업실이 그대로 있다는 말인가요? 지금도 있습니까? 네. 열쇠가 봉투 안에 있을 겁니다. 봉투를 뒤집어 흔들었습니다. 낡은 열쇠 하나가 떨어졌어요. 가보셔야 해요. 거기에 회장님의 유산이 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찾아가는 작업실이었어요. 익숙한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녹슨 철문 앞에 섰죠. 열쇠를 꽂았습니다. 돌아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먼지 냄새가 풍겨나왔죠. 전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작업실은 1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조각 도구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작업대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구석에 천으로 덮인 조각상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천을 걷어냈습니다. 조각상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미완성이었죠. 저와 서연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각상을 돌려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틈이 보였어요. 손가락을 넣어 밀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숨겨진 공간이 열렸죠. 그 안에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는 유언장이었습니다.
한승민 회장의 친필 유언장이죠. 본인 한승민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SH바이오텍 핵심 특허 RB 시리즈의 공동 개발자는 이지호이다. 이에 특허 지분 10%를 이지호의 자녀에게 양도한다. 해당 특허는 오혁진의 명의로 부당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특허 원본 서류였습니다. 개발자 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15년 전 저는 한 회장님과 함께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습니다. 조각가로서의 미적 감각이 분자 구조 설계에 도움이 됐죠. 하지만 특허는 오혁진의 명의로 등록됐어요. 회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게 덫이었다는 걸요.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혁진의 횡령 증거였어요. 이걸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오혁진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리고 이준희를 지킬 수 있어요.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조각상을 다시 천으로 덮었죠. 회장님 감사합니다. 작업실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됐어요. 이준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서연이를 위해서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드디어 반격할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준희는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침대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아, 아빠가 지켜줄게. 꼭요. 속삭였습니다. 이준희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잠꼬대를 했어요. 아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서류를 정리했어요. 유언장, 특허 원본, 횡령 증거. 모든 걸 깔끔하게 파일에 넣었죠. 오전 9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여보세요. 이지호 씨, 저예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이사회가 있어요. 오혁진이 제 해임안을 상정했어요. 뭐라고요?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거죠. 사생아 스캔들을 빌미로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지호 씨, 제가 졌어요. 서연아, 이제 끝이에요. 회사도 이준희도 모든 걸 잃게 됐어요.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한테 방법이 있어. 방법이요? 이사회에 나도 참석할게. 내가 모든 걸 끝낼게. 무슨 소리예요? 믿어줘, 서연아. 이번 한 번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섰어요. 이준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키스를 하고 나왔죠. 준아, 아빠 금방 올게. SH바이오텍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 반이었어요. 로비에서 김태준을 만났습니다.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준비됐습니까? 네. 이걸로 끝낼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회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 두셨거든요. 김태준이 저를 이사회실로 안내했습니다. 60층이었어요. 큰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죠. 들어가시죠. 김태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긴 테이블에 이사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상석에는 오혁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연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뭐야, 저 사람은?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이지호 씨입니다. 오혁진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 대표의 옛 애인이죠. 그리고 사생아의 아버지고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기가 아무나 들어오는 곳인 줄 아나? 당장 나가. 한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SH바이오텍 주주입니다.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어요. 주주라고? 오혁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제 아들 이준희가 SH바이오텍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한승민 전 회장님의 친필 유언장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사가 유언장을 집어들었어요. 이건 회장님 필적이 맞는데 가짜일 거야. 오혁진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가짜가 아닙니다. 김태준이 나섰습니다. 저는 한승민 회장님의 비서였던 김태준입니다. 이 유언장은 제가 직접 보관해 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저는 특허 원본 서류를 꺼냈습니다. RB 시리즈 신약의 핵심 특허입니다. 원본이에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사들이 모여들었죠. 개발자 란을 보세요.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지호라고요. 하지만 특허는 오혁진 이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횡령 증거였죠. 오혁진 씨는 제 명의를 도용해 특허를 가로챘습니다. 한승민 회장님의 지시를 조작해서요. 서류들이 이사들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얼굴들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무슨 사기예요. 오혁진 씨는 15년 동안 회사를 속여왔습니다. 오혁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이라고. 조작이 아닙니다. 김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오혁진 씨의 본성을 일찍이 아셨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아두셨죠. 그리고 오혁진 씨, 제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횡령 증거도 있어요. 당신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록이요. 서류를 던졌습니다. 오혁진 앞에 떨어졌죠. 오혁진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건 게임 오버예요, 오혁진 씨. 서연이가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 사진 여러분. 서연이가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오혁진 씨의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을 진행하겠어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오혁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경비를 부르세요. 서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비들이 들어와 오혁진을 끌어냈어요. 오혁진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지호. 내가.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이사회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이지호 씨. 한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이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승민 회장님의 유언대로요. 그럼 실질적으로 3대 주주군요.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이지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우리는 이사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둘만 남았죠. 서연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왜요? 왜 이제야 말한 거예요? 미안해, 서연아.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저는 당신을 원망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절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배신했다고요. 나도 괴로웠어. 하지만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15년 전의 진실을요. 한승민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던 일, 서연이를 지키기 위해 떠나달라던 부탁, 이준희와 함께 숨어 살아야 했던 이유. 서연이는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부탁을 너를 지키고 싶으셨어. 오혁진으로부터. 그래서 15년 동안 혼자. 서연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이었어요. 미안해요, 지호야. 몰랐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게 변했어요. 오혁진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추가 범죄들도 드러났죠. 그는 최소 10년은 감옥에 있게 될 거예요. 서연이는 경영권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녀를 지지했어요. 회사는 다시 안정을 찾았죠. 그리고 이준이는요. 아빠, 오늘 퇴원한대요. 병실에서 이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어요. 골수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적합 공여자였거든요. 검사 결과 서연이와 이준이는 모자 관계가 맞았어요. 15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이와 헤어지기 직전 우리는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었죠. 그때 이준이가 생긴 거였어요. 준아, 짐 다 쌌니? 네, 다 쌌어요. 이준이는 신이 나서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준비됐어? 네, 엄마. 이준이가 서연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한 달 전 우리는 이준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진짜 엄마라는 것을요. 이준이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평생 엄마를 그리워했던 아이였으니까요. 지호 씨 준비됐어요? 서연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제는 부드러운 목소리예요. 응, 다 됐어. 우리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서연이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집으로요.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죠. 차는 서울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한강을 건너 한남동으로 향했어요.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집들이 늘어서 있었죠. 차가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2층짜리 양옥집이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서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호 씨와 이준이를 위해 준비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한쪽에는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준아, 내 방은 2층이야. 가볼래? 네. 이준이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서연이가 웃으며 따라갔어요.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소파, 테이블, 책장. 모든 게 새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낯익었죠.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5년 전 제가 그렸던 스케치였어요. 서연이의 얼굴을 그린 거였죠. 보관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동안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돌아보니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서연아. 지호야, 미안해요. 당신을 오해했던 거.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15년이에요. 당신 혼자 이준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팠는데 저는 몰랐어요. 엄마로서 자격이 없죠. 그렇지 않아. 넌 이미 훌륭한 엄마야. 저는 서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부터 함께하면 돼. 우리 셋이. 서연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15년간 쌓였던 슬픔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빠, 엄마. 이준이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제 방 진짜 멋져요. 그리고 작업실도 있어요. 작업실? 네, 아빠 조각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놨대요. 이준이가 제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서연이도 따라왔죠. 정원 한쪽에 작은 건물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작업실이 나타났습니다. 조각 도구들이 벽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작업대, 선반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그리고 중앙에는 천으로 덮인 조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건 천을 걷어냈습니다. 10년 전 미완성이었던 조각상이 보였어요. 서연이와 제가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죠. 옮겨왔어요. 이제 완성할 수 있겠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완성할 수 있어. 다음 날부터 저는 SH 바이오텍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R&D 크리에이티브 팀장이라는 직책이었어요. 조각가로서의 미적 감각을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자리였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10년 만에 정장을 입고 회사에 다니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연구팀 사람들도 저를 반겼고요. 팀장님, 이분자 구조 괜찮을까요?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구조식이 떠 있었어요.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연의 곡선을 따라서요. 아, 그렇게 하면 결합력이 더 강해지겠는데요. 연구원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일은 재미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서연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바빠요? 아니, 괜찮아. 서연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오늘 이사회가 있었거든요. 새로운 신약 개발 계획 승인받았어요. 축하해.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호야, 우리 결혼할까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어요. 저는 놀라 서연이를 바라봤죠.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당신과 이준이와요. 서연이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저는 서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10년을. 저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이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준아, 아빠랑 엄마가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요? 이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셋이서. 이준이가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도 아들을 꼭 안았죠.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석 달 뒤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죠. 이준이가 반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건강해진 얼굴이었어요. 아빠,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아들. 제가 서연이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서연이도 제게 반지를 끼워줬어요. 키스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작업실로 갔습니다. 미완의 조각상 앞에 섰어요. 이제 완성할 시간이야. 저는 조각 도구를 들었습니다. 서연이도 옆에 섰죠. 같이 할까요? 응, 같이. 우리는 함께 조각상을 완성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터치를 마쳤습니다. 완성이었죠. 미완은 시작이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가 웃었어요. 이제는 완성이네요. 우리의 시작이. 아니야.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지.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문이 열렸어요. 이준이가 고개를 내밀었죠. 아빠, 엄마 뭐 해요? 조각상 완성했어. 보러 올래? 네. 이준이가 뛰어왔습니다. 조각상을 보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멋져요. 아빠랑 엄마 같아요. 맞아. 우리야. 저는 아들과 아내를 안았습니다. 우리 셋이서요. 15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진짜 가족으로서의 시작이요.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을 흔들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함께니까요. 사랑해, 서연아. 나도 사랑해, 지호야. 저도 사랑해요, 아빠, 엄마. 우리는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미완이었던 조각상처럼 미완이었던 우리의 사랑도 이제 완성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완성된 가족으로 살아갈 겁니다. 영원히요.